자, 이번에는 17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땅 주인이 그 땅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16번째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건데 건물은 내버려 두고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양천면 신기리에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 뭐만 나왔죠? 토지만 매각 이렇게 나와서 감정 가격이 2,600만 원인데 2,1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2,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80%까지 떨어졌는데 너무 좀 빨리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09평이죠. 109평을 우리가 100평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논산시에서 양천면에 시골이긴 하지만은 마을이 돼 있는 곳에 도로가 접해져 있고 마을이 있는 곳에 대지인 경우에는 아무리 감정가가 안 가도 거래 가격이 35만원에서 40만 원은 가는 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9평에 2,6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평당 가격을 25만 원 정도로 감정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정을 너무 낮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는 입찰이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2,200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은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6,770만 원인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은데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없다 보니까 강제 경매로 시행을 할 수가 없고 땅만 가지고 강제 경매로 시행을 한 겁니다. 시행을 해서 건물은 매각처이고 땅만 경매로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없다 보니까 6,700만 원에 강제 경매로 나온 거죠. 지적도상에 보면은 지적도상으로 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현황은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땅 주인이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 여기 도로만큼만을 이 옆으로 도로를 내서 여기 138-2 주인이 이만큼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 가운데 있는 땅하고 여기를 맞바꿔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보면 자 지적도상으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만큼을 도로를 쓰는데 이만큼을 도로를 내주고 이쪽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거는 틀림없이 건물 주인과 협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이렇게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이 옷을 빨래가 널어 있는 걸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제가 현장 답사 갈 때도 빨래가 있었거든요. 잘라서 옷을 가사히 봤더니 노인네들 옷이 아니라 젊은 애들 옷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 사시는 주인들이 이사를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협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없이 노인네들만 있을 때는 나 싫다. 돈 뭐 그거 주고 나는 안 산다. 그냥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제 경험에 의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때는 집을 옮기려고 하지 않아서 거의 다 협상을 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협상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입찰에 들어갔고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낙찰을 받으면 협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내놓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자고 잔금을 내자마자 소장을 낸 겁니다. 소장을 어떻게 냈냐면 청구치지 누구누구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둘인데 피고가 둘입니다. 하나는 건물주인은 철거하고 나가고 또 하나는 옆 사람이 있죠. 옆에 주인 이 옆에 주인 보고 우리의 땅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를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원고가 1, 원고 2 해갖고 둘 다를 상대로 해서 소장을 낸 겁니다. 한 사람은 철거하고 나가라. 또 한 사람은 내 땅에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고 우리 땅을 다 내놔라. 이렇게 둘을 다 상대로 해서 소장을 냈습니다. 답변서가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서를 냈냐면은 보면은 자기가 이 땅에 건물을 자기가 직접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허가로 직접 지었기 때문에 건물과 땅 주인이 같기 때문에 나는
법정상권이 있다. 이렇게 건물 매각 제외가 있을 때에 법정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이,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팔든지 아니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파는 것이 우리 목적이거든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물 주인과 협상이 안 됐을 때에 최악의 경우 그때의 얘기고,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장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답변서는 당신이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재도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되고 하는데, 그런 영수증하고 이렇게 어떻게 짓겠다는, 네가 한번 직접 지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입증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 답변서는 냈죠. 보면 하여튼 원고의 준비서면, 답변서라고 법적 상권이 있다니까 원고의 준비서면 보면 건물의 축조 시기 등에 관한 입증 쳤고, 이 누구는 이 사건 건물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건축업자 누구와 시켜서 얼마를 대서 신축하였는지 입증하도록 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법적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좀 압박을 하자는 얘기예요. 혹시나 또 내가 이거 답변을 잘못하게끔 되면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가능한 한 우리 낙찰자에게 조정을 유리하도록 만들자는 얘기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판정에 누구 나왔습니까? 그래서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누구 나왔습니다. 피고완 누구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피고도 누구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판사님께서 이것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으로서 몇 월 며칠 날 조정을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조정을 하려고 해도 몇 시에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시간 괜찮겠습니까? 원고? 예, 괜찮습니다. 피고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날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법정 그게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고 조정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이 건물 재배와 토지만 매각인 경우에 90% 이상이 조정으로 가게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 나오는데, 피고 2 있죠, 한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있죠.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저는 그 앞에 그 앞뒷집 사람인데 우리 토지를 내놓으라고 지금 소장을 냈는데, 그냥 나하고 옆에 있는 도로 쓰는 거를 맞바꾸는 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뒷집 건물 주인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 제가 당신하고 협상할 문제고, 일단은 다음번은 조정해서 건물 주인과 조정이 된다는 그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조정 날짜를 기다린 다음에 그 사람하고 협상이 안 될 때는 내가 당신하고 협상을 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건물 주인과 먼저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하는 날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또 그러고 나니까 바로 쫓아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건물 주인이죠. 건물 주인이 나와가고 나한테다가 이게 내가 이 건물을 해지기 때문에 땅을 좀 내가 다시 살려고 하니까 땅을 다시 팔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다시 땅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건물 주인이 지금 강제경매로 얼마죠? 6,70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낙찰받은 게 얼마죠? 땅이 2,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4,000만 원에 3,500만 원에 그 매매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땅 주인은, 건물 주인은 6,700만 원을 털어버리는 거죠. 3천 얼마에 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 처나 누구 다른 사람 이로 다시 사버리게끔 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길래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처음부터 저는 건물 주인이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왜? 빚을 떨어버리고, 취하시키지 않고 빚을 떨어버리고 내 땅을 다시 사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반갑죠. 내 계획대로 돼가는구나 싶은 생각하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연히 제가 땅을 다시 판다고 하면은 건물 주인한테 다 파는 게 맞죠. 그러면 이 동네 땅 가격을 알아보고
땅 가격대로 저는 건물을 사시겠다, 건물 주인이 땅을 사시겠다면 내가 매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땅이 평당 한 40만 원 정도는 가는 것 같던데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얘기가 40만 원인가, 여기 40만 원 안 갑니다. 30만 원에서 35만 원 갑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평당 25만 원 주고 산 거를 자기가 30만 원에서 35만 원 주고 한다면 30만 원을 간다면 3천 한 몇백만 원 되고 35만 원 간다면 4천 몇백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요? 저는 4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더 하는 데는 60만 원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얘기했더니 절대로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조정 날짜가 언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격을 적당히 알아보고 그 가격에 의해서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낙찰 받으신 이 수강생 분이 조누구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처음부터 현장 답사를 갔을 때부터 소장을 내고 제일 처음 소송할 때까지는 저하고 이제 같이 가고 다 조정 날짜가 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조금 미안했던지 교수님 조정 날짜는 내가 알아서 조정할 테니까 안 나오실 때 제가 혼자 갈게요. 근데 이분의 딸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러더래요. 그 엄마 조정 날짜고 뭐 하는데 내가 대신 나가줄까? 그러니까 냅둬라. 내가 알아서 아마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보면 조정했죠. 조정해갖고 일마를 얼마에게 매도를 하게끔 한다. 해갖고 이 건물 피고에게 청구를 포기한다. 해갖고 얼마에 매도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조금 낮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이 특수 경매를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크게 돈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거기서 돈을 뭐 더 버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장 내는 거, 조정하는 거, 반영하는 거 이제 특수 경매를 하는 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해봤고 와서 돈이 없다고 너무너무 그 조정하는데 그냥 사정을 해서 제가 조금 받아서 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좀 깎아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가격에 매도를 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건물 매각주에 토지만 매각을 두 개 했는데 원칙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건물 매각주에 땅만 낙찰 받았을 때 건물 주인이 다시 사신다 그러면은 마진이 조금만 남아도 그냥 넘겨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 걸 포기했을 때는 할 수 없이 건물을 싸게 사서 땅의 감정 가격으로 해서 건물을 포함해서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저 건물을 몇백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내 땅에서 내가 산 것만큼을 더 얹혀서 팔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특수경매에서 건물은 매각지에 땅만 경매가 나왔을 때도 건물을 내 걸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땅 가격은 경매의 감정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에 들어가야 되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판다고 할 때도 땅의 감정 가격에다가 건물은 그냥 끼워서 줄 것이지 별도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지원하는데 2,900만 원입니까? 아니에요. 저 위에 아니 보면 3천 얼마까지 받은 거예요. 보면 이자 같은데 앞에 2,900만 원, 2,900만 얼마로 했는지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2,900만 원 하면 이쪽에 그 취득세하고 뭐 이런 거 다 제하면 떨어지면 되겠네. 여기에 이 낙찰 받으신 분은 그 말때 했듯이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장을 낼 때도 보게끔 되면 자기 딸이 변호사인데 내가 해줄까? 아니 법무사한테 맡겨. 그래서 법무사한테 그대로 맡겨 법무사님 다 해주고 그 재판장 나갈 때도 엄마 내가 대신 아니 내가 알아서 나갈게 나가고 조정도
할 때도 나보고 교수님 계세요. 제가 알아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확하게 한번 다 배워봤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했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번 지금 말이 샜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건물 매각주에 땅만 살 때는 건물 주인에게 파는 게 원칙인데, 건물 주인에게다 팔 때는 땅 감정 가격에서 좀 낮춰서 판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을 몇백이라도 주고 내가 사서 땅과 건물을 포함해서 제3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때는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건물값은 받지 않고 땅 가격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손 사장님도 중개사니까 많이 아시겠지만은, 시골에 가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살 만한 건물이 있을 때는 땅값을 얼마나 적당한 가격에 쳐서 사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땅 가격이 워낙에 비싸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내가 땅을 팔아달라고 중개사한테 얘기하면은 중개사님이 거기 땅이 거기 1종 일반 주거지 2종 일반 주거지이네요. 땅이 몇 평이에요? 64평인데 64평이요? 평당 500만 원씩 치금 되면 64평인데 얼마나 팔았습니다. 건물 새 걸로 잘 지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곳에는 건물 가격은 안 쳐서 거래가 됩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시골에서 땅 가격이 낮은 곳에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 가격을 일부 치기는 합니다. 특히 제가 가서 봤던 건물 가격을 치는 곳이, 제주도에서는 그 재료가 전부 다 배를 타고 들어가고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건물 가격을 정확하게 많이 쳐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시내 중심가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돼 있는 곳에 집값은 안 쳐주는 것이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입찰에 들어가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건물 가격은 포함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제기동권 낙찰 받았던 거 있죠. 제기동권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천몇백만 원에 팔았지만은 그거를 천몇백만 원을 받고 파는 거 아니에요. 땅만 그냥 파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 전에 얼마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야지, 팔 수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감정 가격에 의해서 건물이 감정이 얼마고 땅이 감정이 얼마인데 이걸 몇 프로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면은, 경매를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감정사가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하지만은 내가 매도를 할 때는 건물 감정 가격을 치는 곳이냐 건물의 가격을 안 치는 곳이냐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이 들어가야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만 갖고 49%까지 떨어져서 55% 주고 사야지. 제일 위험한 것이 시골에 새로 집 짓는 것이 땅이 경매로 나왔을 때입니다. 건물까지 같이 경매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끔 되면 토지 감정 가격 2,300만 원, 건물 가격 7,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땅의 가격부터 먼저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 가격이 얼마 정도로 치는 것이지, 경매에서처럼 건물의 감정 가격을 크게 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수가 거기서 생깁니다.